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산불과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이 크게 증가하고 또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가 산불과 산사태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드론과 화재 센서, 열화상 CCTV 등을 활용해 24시간 무인 감시 시스템을 만들고 산사태 위험지를 전수조사해서 사방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피해 예방 교육도 합니다. 경북은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고요. 지난해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2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엘니뇨의 영향으로 뜨거운 한 해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새롭고 다양한 대책이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1월 11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영하 4도, 예천 영하 5도, 청송 영하 6도로 시작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5도, 의성 6도, 봉화 4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눈이 쌓여있는 길은 여전히 빙판길 위험이 있습니다. 보행 시 그늘진 곳은 최대한 피해서 낙상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이 도청 신도시 연결도로 교차로에 감응 신호체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감응 신호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영상으로 감지해서 상황에 맞는 신호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스마트 신호 체계인데요. 신도시 연결도로의 경우는 보통 직진 방향 통행량이 많고 좌회전 방향이나 보행자의 통행량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반 신호 체계를 적용했을 때 좌회전과 보행 신호로 인해서 통행량이 많은 직진 차량의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예천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신도시 연결도로 4개 교차로에 감응 신호 체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9개 교차로에 감응 신호 체계를 추가로 구축했습니다. 감응 신호의 도입으로 예천읍에서 신도시 간 출퇴근 시간이 5분가량 단축됐고 신도시 연결도로 전반의 차량 흐름도 개선됐다고 밝혔는데요. 예천군은 올해 국도 34호선 내 교차로에 감응 신호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국비 3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러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 도입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도 없겠는데요. 한낮에 영상 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침에는 다소 춥고 낮 동안에는 온화한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경북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경북은 포항과 경주, 영덕이 선정됐습니다. 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어촌 300개소에 3조 원을 투자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어촌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과 생활 플랫폼 조성, 경제 플랫폼 조성 등으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우선 생활 플랫폼 조성 사업에는 포항시 강사 1, 2항과 경주시 가곡항이 선정됐는데요. 4년간 1,000억 원이 투입돼 문화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 서비스 기반을 구축합니다. 또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대상지로는 영덕군 금진항이 선정됐는데요.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주택 침수나 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항시설과 마을 안전시설을 정비하게 됩니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는 이번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강풍 예비특보와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7도 높은 7.2도, 습도는 65%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초속 16m의 매우 강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1.5에서 3.5m로 높게 일 전망입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박 점검으로 인해 운항이 중단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2024년 새해를 맞아 9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북면마을을 시작으로 읍면 주민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며 마을별 현안과 주민 의견 등을 청취합니다. 군은 지역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받아 군정에 적극 수렴할 예정인데요. 또 지역별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선 가급적 현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처리 결과를 부서와 읍면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안내할 방침입니다. 울릉군은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새해에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농업 대전환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혁신 농업타운이 시범사업 1년 만에 농가 소득 3배 증대라는 목표를 내걸고 첫 농가 배당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재갈승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혁신 농업타운, 혁신적인 방법으로 농업을 짓는 마을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혁신농업타운은 농업의 첨단화, 과학화, 기계화를 통해 마을 단위, 지역 단위로 경영 규모를 대규모 단지화하고 첨단 스마트팜, 기계화 영농으로 이모작 소득 작목을 재배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농업 소득도 높여 참여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참여 농가는 소유 농지를 공동 영농을 위해 법인에 제공하며 참여 면적에 따라 배당 소득을 받고 공동 영농 참여 정도에 따라 별도의 영농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참여 농가가 자신의 농지를 법인에 이제 제공을 하면 거기서 네. 생산되는 어떤 소득에 따라서 배당 소득을 받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별도의 또 영농 인건비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이라면서요? 네, 지난해 23년 경북도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민선 8기 지사님이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네. 특히 농지라는 땅도 가지고 있는데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보다 적고 또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농가당 소득이 8만 불로 3만 5천 불 수준인 우리나라의 2배 이상 소득이 많은 데다 네. 농산물 수출도 380억 불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농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목표로 혁신 농업타운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업이 또 문경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문경지구는 영순면 유런리 마을을 중심으로 110헥타 면적에 8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벼농사를 짓던 곳인데 벼 대신 콩을 심고 수확 후에는 양파, 봄에는 감자를 심는 이모작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중심으로 이모작 소득 작목을 재배하고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높여 농가에게는 배당으로 소득을 지급합니다. 참여하는 농가는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농으로 기존에는 개별 영농으로 농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공동 영농을 하게 되면 대부분 농작업은 기계화가 진행되어 노동력은 줄어드는 대신 농업 생산성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럼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영농을 했는데 이제 법인에서 공동으로 영농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소득은 배당을 받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작물은 법인에서 정하는 건가요? 네, 작목 선택에 대한 결정은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인이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은 아니고 네. 농가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문경 혁신농업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 대표는 30년 이상 영농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네. 참여 농가들도 법인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목 선정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수익에 따른 배당을 이번에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얼마인지 공개해 주실 수가 있나요? 네. 공동 영농에 따른 배당은 기본 3.4제곱미터 그 평당입니다. 평당 네. 3,000원 정도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공동 영농 면적이 110헥타 면적이고 들녘 전체에 대한 배당금은 총 9억 9,8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8일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 차원에서 30농가에 2억 7천만 원이 우선 지급되었습니다. 네.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콩 판매가 마무리되는 대로 1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콩 파종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도 컸고 생산량도 계획 대비 40% 정도가 줄었는 데다 품질도 예년만 못해 법인이 기대했던 만큼 소득이 많지 않는 상황이지만 네. 배당은 농가와의 약속인 만큼 당초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공동 영농에 따른 배당이 3.3제곱미터당 3,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정해져 있는 액수인 건가요? 네, 당초 공동농에 참여하면서 법인과 농가 간에 3,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농가가 직접 벼농사를 지었을 때보다 소득이 많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벼를 단작으로만 재배했을 경우에는 공동용농 110헥타 면적의 소득이 7억 8천만 원 정도가 발생하지만 예. 하절기에 이제 벼 대신 콩을 심고 동절기에 양파, 감자를 책제하면 농업 소득은 24억 원으로 3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모작을 또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공동 영농에 참여하면은 농기계 작업은 또 30만 원, 또 일반 농작업으로 참여하게 되면 9만 원의 인건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받는 농가 소득은 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배당금 외에 또 농기계 작업이나 또 인건비로도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제 농사 짓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렇게 땅을 내어준 것만으로도 소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다들 좀 놀라셨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그 힘드는 영농 활동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네. 매년 농산물 가격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소득이 불안정했는데 이제는 대부분 어려운 일은 법인에서 대형 농기계로 작업을 이제 척척 진행하고 네. 소득은 배당으로 확정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직접 농사 지을 때보다 많이 받게 되시니 또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대부분 뭐 기계화 작업으로 고된 농작업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문경지구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미와 예천지구 사업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구미지구에서는 30헥타에 그 45농가가 참여하여 벼를 재배하던 지역에 콩을 심고 동절기에는 밀과 호미를 심어 이모작 영농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미에서는 생산된 밀은 제분 공장과 연계해서 판매할 계획이고 호밀은 지역 내 축산 농가에 사료용으로 판매하고 금년부터 본격 생산되는 콩은 두부를 만들어 지역 로컬푸드 매장에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천지구는 곤충산업화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형 수직농장이 들어선 첨단 디지털 농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임대형 스마트팜을 분양하여 조기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내 전역으로 이러한 시설이 확산되어 경북 농업이 선진화되고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올 수 있도록 첨단 농업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지금 그 혁신 농업타운이 문경과 구미 예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더 많은 곳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지난해 문경, 구미, 예천 3개소를 시작으로 했지만 금년에는 7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지난해 혁신농업타운의 소득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은 올해부터는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혁신농업타운을 조성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주, 상주, 의성, 청도, 청송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추가로 2개소를 더 발굴해서 도내 전 시군이 혁신농업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벼 재배를 하던 곳에 이모작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거잖아요. 법인에서 네네네. 공동 영농을 하고요. 그런데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핵심이 이모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모든 농경지에서 이모작이 다 가능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불가능한 곳은 네.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구미 문경은 벼 재배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 농업타운을 조성하다 보니 네. 이제 과수, 채소, 시설 원해를 하는 지역은 사실상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금년부터는 농업 대전환 시즌 2라고 그 사업을 개편해서 소외받는 시군이 없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사과, 복숭아, 배 주산지는 과수로 하면 되고 수박, 참외 주산지는 시설 원해로 고추, 마늘, 양파 주산지는 채소를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소득을 배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네. 혁신농업타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경의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농사라는 게 이제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나 전염병으로 기대했던 수익을 낼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네네네. 어떻게 하나요? 네, 금년처럼 집중호우로 인해 콩을 파종해야 될 시기에 파종이 안 되고 잦은 비로 인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작황이 부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행히 금년에 콩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만은 다른 작물들도 농작물 재해보험을 사전에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네. 예, 작물 재배에 관해서는 법인에서도 오랜 기간 영농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혁신 농업타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자문단을 활용해서 지구별로 전문 컨설팅도 지원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작물 재배에 관한 기술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어 네. 예기치 못한 피해는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이 혁신 농업타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더 확산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난해부터 농업소득 배가를 목표로 혁신농업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농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한 지금은 생산 혁신, 이모작 소득 작목 재배를 통한 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가공, 유통을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연계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향후 혁신 농업타운의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농작업과 경영상을 기록하는 디지털 공동영농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네, 농업에 더 활력을 불어넣어줄 혁신 농업타운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재갈승 팀장이었습니다. (1950년대) 대구에서는 문인과 예술가들이 다방에 모여서 창작 활동과 교류를 활발하게 했죠. 관련 전시가 대구 문학관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의 제목은 다방 1950년대 문학 유니버스입니다. 1950년대 대구의 다방에는 문학계 대표 인사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하나의 우주와도 같았다고 본 거죠. 네. 네, 이 김춘수, 조지훈, 구상 등은 다방에서 글을 쓰고 출판 기념회를 열고 또 문학 작품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실감 미디어, 사진, 또 지도까지 있어서 입체적인 감상이 가능합니다. 먼저 관람객들의 반응 들어보시죠. 춤추는 분들이 등장했어요. 옛날 분들이 방문했던 다방을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 수험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래서 문학 작품도 많이 알고 시인분들이나 작가분들도 많이 접했었다가 대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전시를 보니까 뭐 조지훈 시인이나 현진건 작가나 정말 유명한 분들이 대구에 이제 이렇게 한 지역에 모여서 다방에 모여서 작품들을 써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종빈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겪고 힘든 시기에도 이런 문학 활동이 이어져 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낭만적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글로만 봤을 때는 좀 안 와닿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감각적인 영상이랑 시청각 자료로 보니까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젊은 친구들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편하게 와서 많이들 관람하고 대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수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문과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학 작품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책에서만 봤지 이렇게 그분들이 대구에서도 다방 같은 곳에서 또 문학 작품도 쓰고 또 이런 교류를 했다는 거를 여기 와서 처음 알았고, 대구 사람이긴 하지만 대구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정말 근대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 있는 곳이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요. 문학 작품이나 또 대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관심이 있는 타지 사람이나 또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 꼭 한번 데려와 보고 싶어요. 전시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네, 백록다방에서 화가 이중섭이 은지화를 그리며 전시를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세르팡 다방의 이름을 단골 손님이었던 김춘수 시인이 지었다는 얘기도 여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계속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고 제작한 Y디자인랩 남성목 이사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대구만의 특별한 요소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다방 문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전국의 유명한 문인분들이 대구 향촌동 인근 다방에 모여서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방으로 변모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이 대구의 문학, 나아가서는 대구의 지역적인 특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였고 1950년대 대구의 다방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나몰픽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실감 미디어를 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시각적으로 깊이와 넓이를 느끼게 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전시 공간에서도 1950년대 대구 다방의 문화와 배경을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대 대구의 다방을 좀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젊은 세대에게 과거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데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이제 사진이나 SNS 친화적인 요소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디어아트 인증 사진처럼 이제 관람객들이 작품을 촬영하고 또 서로 공유를 함으로써 이번 전시의 인지도와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훌륭한 콘텐츠가 좀 많이 알려지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올해 3월 말에는 대구문학관 인근에 한국 전선문화관이 또 생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구문학관 이성우 운영팀장에게 전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구에는 근대부터 다양한 다방 문화가 되게 발달한 곳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다방에 대한 어떤 소개 9군데 저희들 대표적으로 다방을 설정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작가 문인들과 예술인들의 활동을 다방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전후로 해서 우리 지역에는 아무래도 문화공간이 많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방이 아무래도 그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그런 다방에서 문학과 예술인들이 어떻게 이제 활동들을 했고 그 활동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가, 이런 부분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문화예술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비교해서 아마 관람을 하시면 좋은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방이 많이 없어진 문화이고, 또 특히나 요즘은 이제 카페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다방 문화가 예전에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화생활을 하셨구나라는 부분들, 새롭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생소하게 느끼면서도 신선하게 다가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중년 이상의 분들은 예전에 이제 우리 다방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라는 기억을 이제 회상하는 그런 느낌도 전해주는 전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구문학관 같은 경우 문학로드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로드 가운데 하나가 다방길이라는 코스가 있는데, 이 다방길이 아무래도 여기 전시에 소개하고 있는 다방을 전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시간이 되신다면 곧 신청하셔가지고 현장을 직접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율이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 기자가 오늘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 경북에서 외국인 근로자 기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역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외국인 근로자는 특히 중소기업, 제조 현장 등에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곳에서 자리를 채워왔는데요. 지금은 수요에 비해서 인력 공급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의 인력 공급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까? 네, 중소기업 중앙회가 8일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사업주는 29.7%입니다. 또 추가로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는 평균 4.9명입니다. 네. 이를 외국 인력 활용 업체인 5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전국적으로 16,270개 회사에서 79,723명의 외국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수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구부터 살펴보면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 고용노동청에 등록된 대구 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가 총 7,800명입니다. 7,800명. 네. 대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네. 외국인 근로자 수입니다. 또 이들이 취업한 사업장의 수는 920개 회사입니다. 사업장당 평균 8.5명의 외국인이 일하는 건데요. 네. 특히나 대구는 중소기업이 사실상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경기와 경남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경북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2만 4천여 명이 5,600여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사업장당 평균 4.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셈인데요. 경북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지자체는 경주인데 경주에는 4,400여 명의 근로자가 있고요. 네. 또 포항과 경산, 또 구미 등지에도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상당합니다. 네. 이렇게 봐서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네. 그렇다면은 대구 경북 지역 빈 일자리는 얼마나 있는 건가요? 네, 빈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데요.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대구 일자리 총 75만 6천여 개 중에서 6,300여 개가 빈 일자리로 파악됐습니다. 네. 어떤 업종에서 빈자리가 특히 많나요? 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운수 및 창고업이 1,400여 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제조업과 보건업, 또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순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가 1,300여 개에 육박한다는 건데 중소기업에 더 많다는 거죠. 이 자리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야 하는 실정이죠. 네, 경북에는 빈자리가 더 많겠죠? 네, 훨씬 많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경북 지역 일자리 89만 2천여 개 중에서 12,600개가 빈 일자리입니다. 네. 제조업 빈자리가 4,000개에 가까웠고요. 또 숙박업과 음식점, 또 공공행정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나 5년 전과 비교해서 경북 지역 빈 일자리는 3,000개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떠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른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는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원하기 때문이 큽니다. 대구의 한 제조업체 사례가 있는데요. 이 업체는 지난해 비전문 취업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6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3명이 퇴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수소문하고는 있지만 빠른 재입국과 재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원하는 탓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처를 변경하는 근로자들이 많은가 보네요. 네, 외국인 근로자 82%가 입국 1년 내에 근무처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개월 이내는 58.2%, 또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2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 방법은 뭘까요? 네, 중소기업 측에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미리 확보해서 퇴사나 이직한 경우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책적인 지원을 좀 정부에서 해달라 이런 건가요? 네, 그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 이직 시에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들이 이직하지 않고 일할 근로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현행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에 있어서도 좀 개선돼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중소기업들은 최장 9년 8개월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내고 있고요. 또 현 고용 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을 꼽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업장 변경 횟수를 축소한다거나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그 중기중앙회 관계자도 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태업과 무단 결근 등의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 출국 조치 등의 제재 장치 마련과 함께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그런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능력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 제도도 좀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장기 근속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서 입국 전에 직무교육 강화라든지 또 생산성 수준 증대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 등의 그 외국 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에 가장 큰 애로 요인에 대해서 낮은 한국어 수준으로 인한 의사소통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든지 직무 교육을 미리 좀 받고 와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대구 서구와 남구가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꾀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도전합니다.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이게 법무부 사업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과 고령화 또 수도권 밀집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우수 인재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한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그런 외국인에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겠네요. 네, 실제로 거주 의사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큰 메리트로 인식됩니다. 일반 비전문 취업 비자와 달리 지역 특화형 비자는 비자 취득 후에 각종 요건을 갖추면 그 지역 특화 동포 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고요. 이후 4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게 되면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까지요? 네. 대구 서구와 남구에서는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나요? 네, 지난 8일 대구시는 남구에서 50명, 또 서구에서 20명 등 총 정원 70명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각 지자체 신청서를 검토한 뒤에 오는 26일에 지자체별 비자 발급 인원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해는 경북에서도 이 사업에 지원을 했었죠? 네, 작년에 경북에서는 이 비자 사업으로 큰 성과를 거뒀었습니다. 지난해 시범 사업 형태로 전국에서 시행됐었는데요. 총 290명 정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북에서는 신청이 조기에 마감됐고요. 네. 이 가운데에서 280명이 체류 자격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듯 성공률이 높지는 않은데요. 네. 가까이에서는 지난해 대구 남구가 저조했습니다. 신청이 저조했다는 네. 거죠? 얼마나 저조했나요? 남구는 영남 이공대 등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정원 20명 중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인원이 11명에 그쳤습니다. 55%인 셈인데요. 남구는 사업이 그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로 일자리 부족을 들었습니다. 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유학
유학생 등 우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필수적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해 있었던 사례를 좀 밤연교사 삼아서 올해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남구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로 개선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구군 소재 기업에 한해서 맺어주던 기존 매칭 시스템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구의 영남 이공대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다수 있지만 남구와 서구에 외국인이 일할 만한 기업체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구시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대구 전역으로 확대해서 제조업 등의 다양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취업을 대구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네. 거네요. 네. 이렇듯 그 정치권과 정부 또 지자체에서 외국인 인재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만들어서 지방 소멸 위기와 또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가야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 외국인 노동자 기근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개선책을 짚어봤습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대구 문화 오디세이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주실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뭔가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대구에 있는 한국 최대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한국 최대도 많고 최다인 것들도 많은데요. 네. 오늘은 동화사에 있는 통일약사대불 그리고 비설산에 있는 암계류 그래서 팔공산과 비설산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최대. 네. 오늘은 동화사 통일약사대불 네. 얘기부터 해주세요. 네,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조불상인 통일약사대불이 있습니다. 석조불상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돌로 만든 그렇죠. 불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1992년에 조성된 동화사 통일약사대불은 높이가 33m입니다. 둘레가 16.5m에 달하고요. 말 그대로 이 돌로 지어진 불상 석조불상은 하나의 돌로 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 불상을 만드는데 돌이 투입이 되는데 그 투입된 돌의 양이 약 5,000톤이었다고 합니다. 와. 네. 동화사 통일약사대불 네. 5,000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지어진 불상인가요? 자, 이제 이름이 통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팔공산 자체가 과거에 한국 불교의 중심 성지였고 동화사는 임진왜란 때도 사명대사를 비롯한 많은 호국 성녀들이 와서 역할을 했고 한국 전쟁기 일제강점기에도 독립 유공자들이 거기서 많은 역할을 한 호국 사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일약사대불은 그 명칭에서 알듯이 우리 남북 간에 서로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해서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의미로 통일약사대불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동화사 통일약사대불. 자, 이어서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음은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치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 최대의 치킨 산업도시도 대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얘기는 이 치킨과 관련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구하면 치킨 그리고 치맥 페스티벌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하면 치킨이죠. 전국 최대의 양계 산업이 있었어요.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의 태동이고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놀라던데 과거에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최대의 양계, 육계 그렇게 닭을 기르고 먹을 닭을 잡는 그 공간이 어디였느냐. 우리 지금 대구의 가장 번화한 지역인 범어내거리 일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다들 대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유하고 이런 동네인데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도 우리나라 최대의 양계 산업 집적지였습니다. 저희 여기 KBS와 가까운 이 범원의 거리가 거기일까요? 여기 아주 가까이에 닭 우는 소리가 늘 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최초의 붉은 양념통닭도 대구에서 탄생했죠. 그렇죠. 네. 양념치킨도 대구가 태동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후라이드 치킨은 미국 남부지방에서 나왔죠. 네. 그러다가 80년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대구가 양계 육계 정말 잘 되고 있을 때 대구의 이제 효목동 일대에서 이 치킨집을 했던 윤종계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먹다 남은 프라이드 치킨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서 한번 요리를 연구하고 해서 이제 매콤달콤한 양념을 버무렸죠. 그래가지고 양념통닭을 개발했는데 이게 반응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산 프라이드 양치킨이 우리도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맞게끔 현지화된 거죠. 아,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어서 한국 요리로 탄생하게 된 것이 양념치킨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양념치킨이 대구에서 네. 태어났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시작된 이 치킨 브랜드가 또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 다 시간 내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일단 80년대에 그 양념치킨으로 유명했던 멕시칸 치킨, 멕시카나, 처갓집 양념치킨, 스머프 치킨, 교촌 치킨, 호식이 2마리 치킨, 땅땅 치킨, 페리카나, 뭐 하여튼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들로 다 말씀드려도 치킨 프랜차이즈는 그냥 대구에서 다 태동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킨과 관련된 외식 산업도 상당히 발달이 되었죠. 예.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도 있고요.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냥 뭐 치킨 하자, 맥주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치킨과 맥주를 테마로 말 그대로 우리 대구의 전통 역사와 문화와 산업을 결합시킨 거죠. 그래서 국내 최초이자 최대이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치킨과 맥주를 가지고 페스티벌 하지만 이미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 서비스표를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국 최대의 양계, 치킨 산업의 중심지라는 대구의 특성, 대구 고유의 특성을 기반으로 치맥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게 된 게 아니었네요. 절대 아닙니다. 이야, 네. 그렇군요. 네. 또 이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는 엄청난 방문객이 찾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이제 고유의 어떤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월드 오케스트라 축제, 예. 달성 100대 피아노 등 이런 것들은 다른 데 다 하지 않는 우리 고유의 그건데 일단 방문하는 이 방문객 수로는 치맥 페스티벌이 넘버원입니다. 최다군요. 그렇죠. 매년 100만여 이상이 오니까 우리 대구 인구가 예를 들어 250만인데 야. 뭐 대구 분도 당연히 많이 오시겠죠. 그래도 네. 100만이 거기에 나흘 내지 닷새 동안 집적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엄청나라 말 그대로 글로벌 축제이고요. 그중에 한 10% 정도가 외국인들도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 대사도 이렇게 홍보로 하러 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단한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대구의 명품 자원인 치킨 산업을 홍보도 하고 네. 동시에 톡톡 튀는 발상이 들어가서 문화적 개성이 덧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내고 문화적인 역사적인 부분도 내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성공한 축제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과제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은 치맥하면은 치킨과 맥주 너무 먹고 또는 술도 관계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관이 주도를 하지 않는다. 네. 이 축제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합니다. 프로그램을 기획에서부터 홍보까지 대부분 다 민간이 하고 관에서는 축제를 지원을 해주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단순한 어떤 먹거리 중심의 축제가 아닌 차별화된 볼거리와 놀거리, 할거리를 하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대구의 치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페리카나는 대전에서 시작됐다고 제가 아까 합니다. 전에 페리카나까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연구가 조금 짧았는지 아마 그거는 대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페리카나를 제외해도 많습니다. 제가 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치킨 산업을 마무리하고 좀 넘어가 보자면 치맥 페스티벌이 음주 문화가 아니라는 거고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소통 문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치킨 산업에 이어서 다시 이제 그 천년 기념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803 동화사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비설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에는 천년 기념물이 2곳이 있어요. 하나는 뭐 잘 아시다시피 대구 도동 저기 평광동 쪽에 사과마을 쪽으로 가다 보면 천년기념물 제1호인 도동 측백나무 숲이 있고요. 예. 우리나라 천년기념물 1호입니다. 1호입니다. 네. 그다음은 저기 반대편 쪽에 비설산 쪽에 가다 보면은 천년기념물 제435호인 비설산 암계류가 있습니다. 암계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암계류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비설산에 있는 이 암계류가 최대 규모라는 건가요? 그렇죠. 자, 우리 사회자님도 이 비설산이 봄철에 참꽃 군락지로 상당히 유명하다는 것이죠.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그 비설산 곳곳에 이 참꽃을 보러 오는 분들이 중간중간 산 중턱에서 타고 내려오는 이 암계류를 보고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그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 거기가 한국 최대 암계류 유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암계류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암계류는 일단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 바위 암자입니다. 네.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 산골짜기를 따라서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쌓인 거예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비설산을 가다 보면 산 꼭대기 약 8분 능선쯤에서 돌 바위가 마치 강물처럼 밑으로 흘러가는 모습. 그래서 일견 이걸 돌강이라고 합니다. 암계류를. 네. 혹은 바위강이라기도 하고요. 그게 암계류가 되고요. 바위가 그러면은 그 물처럼 흘러가는 그렇죠. 그런 그렇게 모습을. 이렇게 흘러가듯이 멀리서 보면은 돌이 바위가 물처럼 흘러가듯이 강처럼 되어 있다 해서 돌강, 네. 바위강으로도 많이 부르죠. 그런데 보면은 바위다. 네, 그렇습니다. 비설산 암계류가 가지는 의미, 네. 가치가 있나요? 비설산 암계류는 자 이런 암계류가 곳곳에 많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러나 국내에 분포하는 암계류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이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상당히 이 빙하기 때에 만들어진 아주 소중한 자원이에요. 우리 대구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연구를 하시는 우리 지역의 전영권 교수분이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하신 말씀인데 비설산 암계류가 대구의 빙하기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부분이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 정도로 학술적이고 자연학습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암석, 바위가 아니라 네. 빙하기와 관련된 그런 그렇죠. 자원이군요. 이제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그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오늘은 대구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라는 주제로 동아사 통일약사 대불과 대구 치킨 산업 그리고 비설산 암계류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립. 대구시 도시건설본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지역 공공건설 현장 근로자의 하도급 계약과 임금 체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주요 건설 현장 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요.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우리화폐 전시실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재개관한 우리화폐 전시실은 지폐위인의 얼굴을 대신해 자기 얼굴을 합성하는 키오스크형 체험기, 미조지폐 감별 체험기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췄는데요. 또 한국은행 본점 화폐박물관을 가상현실로 돌아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화폐와 경제에 대한 체험 교육을 할 수 있고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화폐를 관람할 수 있는 화폐 전시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 문해력을 높이고 기초학력과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겨울방학 동안 한국어 집중 배움 프로그램과 한글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어 집중 배움 프로그램은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한글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은 다문화 학생 소속 학교에서 진행하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과 독해력이 향상돼 일상과 학교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이 공급 중단되거나 부족한 정보들을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 공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목소리에 따른 것인데요. 이전에 공개했던 정보들은 이제는 실시간으로 공개하면서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약품의 성분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의약품의 공급 정상화 예상일자 등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실내와 외부의 온도차로 인해 창문이나 베란다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 현상을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 현상을 계속 방치하면 벽면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그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결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로 조절하시고 날이 춥더라도 하루에 3번 10분 이상 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배아연이었습니다. 의성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고병원성 AI가 경북 지역에서도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신속한 방역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4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